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매도자들이 크리스마스 이후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철회된 부동산 매물은 감소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6월 29,579채에서 11월 33,984채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물이 팔리지 않더라도 시장에 방치하는 매도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1월에는 신규 매물 접수가 줄었지만 판매는 3.2% 증가했으며 이는 구매자 수요가 소폭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오래된 매물이 늘어나면서 새해에는 더 많은 판매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들은 내년에 신규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로 인해 매수 활동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인하폭이 예상보다 작거나 은행의 매출 기준이 엄격할 경우 매수자들의 구매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매도자는 기대했던 가격에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침체기 동안 많은 매도자가 관망을 유지하며 새해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쟁 심화와 금리 인하 효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매도자들은 현실적인 가격 설정과 판매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당과 엔제 퍼스트 당이 맺은 연정 협약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2%와 1.5% 인상되며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엔제 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과거 7년간 최저임금이 50%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를 초과한 점을 강조했지만 연정 협약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년에 경제 회복이 예상되어짐을 언급하며 더 큰 인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노동당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최저임금의 실질 감소가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터스가 이를 승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 브룩스 반 벨드는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임금 인상들이 연립합의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과거 수년간의 인상으로 인해 뉴질랜드 국민이 여전히 개선된 상황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정부 논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피크,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 비관론이 만연했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팩 맥더머트 밀러 소비자 신뢰 지수는 12월에 7포인트 상승한 97.5로 장기 평균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지만 3년 만에 가장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 미만이면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웨스트팩의 수석 경제학자 사티시 렌치 후드는 인플레이션과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가계의 재정적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소비자가 높은 모기지 이자율에서 벗어나면서 소매 및 요식업 지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남성의 신뢰지수가 12.1포인트 증가한 108.6을 기록해 2포인트 상승하여
87.2에 그쳐 여전히 비관적인 여성과 대조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맥더머 밀러의 한 연구 책임자는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자신감이 더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18에서 29세의 자신감은 11점 상승한 106.1점, 30에서 49세는 13.7점 상승한 103.3점, 50세 이상의 자신감은 0.6점 하락한 88.8점을 기록했습니다. 직장인 역시 10.4점 상승한 104.8점으로 자신감이 높아진 반면 자영업자는 1.8점 상승한 85.2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뉴질랜드 재무부의 상반기 경제 및 재정 지표는 현재 국가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며 2029년까지 재정 흑자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부채는 2029년까지 1,6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핵심 지출 증가와 적자 지속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정부의 긴축 정책을 옹호하며 노동당보다 더 신중한 재정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향후 예산에서 재정 지출 요건을 강화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이 지난 5년간 부채를 1,000억 달러 이상 늘린 점을 비판하며 현 정부는 이런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정부의 긴축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 시기에는 정부 지출을 유지하여 주택 건설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함으로써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 역시 정부의 정책이 국가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속 가능한 투자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켈리 워커는 자신의 단기 임대용 주택이 부킹닷컴에서 사기성 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신고했으나 관리자의 조치는 느리고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커는 사기 등록자에게 연락해 집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예약이 꽉 차서 불가능하다며 일단 보증금 지불 후 추후 뷰잉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커는 이후 그가 등록한 매물이 자신의 집임을 밝혔고 부킹닷컴에 이 문제를 알렸으나 바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사기 매물이 삭제된 것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워커는 부킹닷컴의 느린 대응과 소통 부재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신원 확인 절차와 신속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와 비교해 부킹닷컴은 고객 서비스와 보안 조치에서 허술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커는 사기 매물로 자신의 집을 제대로 예약했다고 착각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킹닷컴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G,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인터레스타.co.ng에서 간추렸습니다.